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12장 기어 전동장치, 직접 동력 전달장치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중요한 공식들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어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퍼 기어, 평치차라고 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접촉면을 크게 하고 정속, 고속 주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속으로다 회전할 수 있도록 한 헬리컬 기어. 헬리컬 기어는 우리가 고속 회전용으로서 우리가 소음 진동은 작지만 추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추력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더블 헬리컬 기어를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베벨 기어, 그 다음에 웜 기어, 그 다음에 유성 기어, 그 다음에 지차열, 단식 지차열, 복식 지차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헬리컬 기어하고 스퍼 기어만 정확히 우리가 중요한 공식을 암기를 하고, 단답형으로 나오는 우리가 웜 기어는 우리가 감속비를 갖다 30분의 1에서 150분의 1까지 감속할 수 있는 기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면 되고, 스퍼 기어하고 헬리컬 기어에서 나오는 공식만 잘 메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기어 전동장치에서 제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퍼 기어의 기본 공식,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또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공식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스퍼 기어에서 우리가 크기부터 나와 있는데, 먼저 스퍼 기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스퍼 기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른 그려놓으면 이것이 우리가 마찰차와 같지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N1, 이렇게 하면 N2.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점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피치점을 말하는 거예요. 피치 포인트. 이 점이 우리가 피치점이다. 모든 기어는 회전을 할 때 공통 법선상에 피치점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이 까미의 이론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는 우리가 원동차 D1, 뭐 DA라고 써도 되고, 우리가 D2, 뭐 AB라고 써도 되고, 1, 2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책에서는 지금 우리가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서는 AB라고 썼네요. AB. 뭐 상관없습니다. 자, 얘가 우리가 한 쌍의 기어가 이렇게 물고 들어갈 때 입수가 작은 기어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우리가 피니언이라고 하는 거죠. 입수가 작은 거를 피니언이라고 하고, 입수가 큰 거, 큰 기어를 우리가 좀 기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수가 작은 피니언, 기어,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커플을 이루고 회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우리가 속비이기 때문에 먼저 속비부터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고, 입실론이다라고 하게 되면 원동차의 전수분의 종동차의 전수. 그 책에서는 요거를 D1이라고 안 하고 DA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NA, NB를 쓰면 돼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1, 2로 쓸 수도 있고 NA, NB를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원동차의 회전수분의 종동차의 회전수, NA분의 NB. 종동차의 여기서 지름인데 요거는 피치원 지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는 원동차의 지름, 피치원 지름이죠. 피치원 지름. 이렇게 우선 기본적으로 쓰고, 우리가 2의 크기, 기어가 크다는 것은 크기는 세 가지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모듈, 원주 피치, 그 다음에 지름 피치, 요거 세 가지로다가 2의 크기는 표기한다. 제일 먼저 모듈, 그 다음에 원주 피치, 그 다음에 우리가 지름 피치,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해서 기어가 크다는 것은 모듈과 원주 피치가 크고 지름 피치가 작을수록 큰 기어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속도비, 속비, 휘전비는 원동차의 전수분의 종동차의 전수. 종동차의 피치원 지름분의 원동차의 피치원 지름. 요거는 우리가 모듈을 갖다가 정리했을 때 DMZ, DMZ, A 이렇게 써서 이제 모듈은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버리면 결론적으로 종동차의 일수분의 큰 기어의 일수분의 피년의 일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동차에 상당하는 피년의 일수.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한 쌍의 기어가 회전을 할 때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하고, 일단은 기어가 나오면은 우리가 동그라미 3개를 그려서 기어에서의 기본적인 우리가 명칭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퍼 기어. 자, 스퍼 기어 평치차. 동그라미 3개를 우선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어를 그려봅니다. 자, 요 맨 안에 있는 요것이 바로 뭐냐면 그라운드 디아미터, 기초원 지름이라는 거예요. 기초원 지름. 요 가운데 게 제일 중요하죠. 가운데 지름이 피치원 지름이 되는 겁니다. 요 가운데 지름이 제일 중요하다. 얘가 우리가 뭐냐 하면 피치원 지름이 되는 거예요. 피치원 지름.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맨 바깥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이 맨 바깥에 있는 게 바로 외경이 되겠죠. 외경. 바깥 지름이 되는 겁니다. 바깥 지름.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서 요 피치원 지름, 여기에서 요거 피치원 지름. 얘를 우리가 이제 피치원 지름은 모듈 곱하기 일수를 풀기라는 거예요. 피치원 지름의 모듈이라는 것은 피치원 지름을 이빨수로 나눠준 거죠. 이빨수. 요거 하나를 일수라고 표기하게 되면 일수로 나눠준 것이 우리가 모듈이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모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M으로다가 얘는 피치원 지름을 일수로 나눠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나 명칭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이 기어의 폭을 말하는 거예요. 그 폭. 치폭이라고 하죠. 치폭. 이렇게. 2폭, 10폭.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기어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요거의 반, 요거의 절반인 여기에서 요거. 요 피치원에 대한 여기에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빨과 이빨에 대한 요 피치원에 대한 거리를 피치라고 하는 거예요. 피치. 이렇게. 피치예요, 피치. 그 다음에 여기 기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기어의 높이가 있겠죠. 기어가 이렇게 기초원이 있고 기어의 높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치원 지름, 바깥 지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다가 이거에 대한 이의 높이. 예, 이의 높이라고 하는 경우는 요 이끝 높이를 어덴덤. 여기에 이뿌리 높이를 디덴덤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덴덤, 디덴덤. 이의 총 높이는 이론적으로다가 어덴덤. 여기는 디덴덤. 디덴덤이에요. 디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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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디덴덤. 어덴덤. 이렇게. 그래서 이 뿌리 높이, 이 끝 높이. 어덴덤, 디덴덤. 그래서 이론적으로다는 여기에서
E의 총 높이는 어덴덤 플러스 디덴덤인데 이 끝 높이인 어덴덤보다 디덴덤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교재를 보게 되면 얘는 어덴덤 플러스 1.25 어덴덤 이렇게. 디덴덤은 어덴덤보다 25%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는 이꼬로 2.25 어덴덤. 실제 하단은 이렇게 2의 총 높이는 어덴덤 플러스 디덴덤인데 실제로다는 디덴덤이 어덴덤보다 25% 크기 때문에 2.25 어덴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